존경하는 이병재 의원과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가평구민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진용 부소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4월 25일 재선거를 통해 가평군수 당선 후 인구 13만의 자족도시 에코피아 가평노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가평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정의 행정에 대한 군정지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군정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이성욱이 공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신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지난해 전반기에 4개월 보름 정도 군정 공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예산 작업을 올해 이루어진 사업들을 저희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6개월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 공백기가 끝난 다음에 역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준비해왔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부덕의 수치로 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36건의 사업 가운데 완료와 완료 개소, 완료는 건물을 짓겠다고 했으면 건물을 지은 게 완료가 되는 거고, 완료 개소는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도입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완료 개소로 그렇게 분류가 돼서 두 가지 사업은 공약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건수가 완료가 26건이고 완료 개소 63건,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이 37건이고 부진 및 중단이 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민선옥이 가평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외 분야 136개 공약사업을 확정해보고 군정 목표인 에코피아 가평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한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와이어는 현재 우리 군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홍문산 문학산권역 관광 활성화 종합개발기획 용역을 통해 산림자원을 주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역, 터미널, 관광지를 연계한 순환형 시티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하는 등 관광구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정선에 있는 지와이어가 동해안 최대 규모고요. 그 정선의 지와이어는 자나라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교육복지 10대 사업의 내시경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에 비해 45%가 증가됐고 평생교육 전담팀을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다문화가정 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차 운영과 경로당 지원 강화, 사랑의 밤마사지 사업 확대, 65세 노인 진료비 지원, 상향 조정 등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국면 주민들이 오랜 수건 사업인
국민보건지소 준공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 및 국군 청평병원 응급실 준공을 통해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화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S라인 외래빈 야간 운동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발전선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생태보전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2009년부터 추진해온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준공하여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존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설악아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가평 에코피아 테마 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축구공원, 상면 생활체육공원 등 스포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 투어리즘 확산을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체제형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희망 푸른 교실,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구의 소집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인구의 노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용돈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좀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은 신역사 이론을 난개발을 피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로 추진해왔는데, 2009년도 12월 8일 이전에는 정부에서 오염 총량 관리 계획을 시행하면서 모든 판단수의 7개 시군의 모든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 계획 승인될 때까지 사업이 유보됐다가 2009년도 12월 8일날 승인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행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역세권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대략 지금 현재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수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한 1,800원 가량이 들어가게 되고요. 환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424억 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환지 방식은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추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 예산상 부담이 덜 가고, 그리고 합리적인 추진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일반 전철의 청량리 용산 시종착역 변경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경춘선 목선 전철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춘선 시발역 변경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과 향후 군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심의해서 논의했고,
이러한 주민 의견을 모아 같은 해 3월 27일 남양주시와 춘천시와 공조해서 서울역을 시발역으로 한 것을 용산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동 건의문으로 작성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500여 국민이 참석한 경춘선 복선 전철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도 수도권 동북부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도 용산역이 시발역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참석한 철도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 열린 경춘선 복선 전철 관련 기관 간담회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시발역 변경에 대해 당위성과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하였고 가평 춘천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군의 적극적인 건의로 경춘선 복선 전철 대책을 공동 현안 과제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춘천시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울시 동대문구를 경춘선 시발역 변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인근 지하철과의 긴밀한 접촉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서울 출발역 변경이 관철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 이후에는 청평역 무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1년 8월부터 급행열차가 청평역에도 정차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개통된 ITX 청춘열차 시종착역은 용산 및 청량역으로 1일 44회, 주말에 54회를 운영함으로써 상봉역이 종착역인 일반 열차의 불편함이 다소나마 완화되었습니다. 전철 대책이 초기 회의 때 같이 들어서 신현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반의 차이가 접속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청량리로 바로 들어가는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선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포청의 의견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그 노선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남양주시와 춘천은 그 문제를 현안 주요 시정 현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나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을 반영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신현배 의원님의 군정현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의 2012년도 예산은 9.6%의 증가를 가져와서 저희 600여 공직자들 그리고 저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에 의해서 예산 증가율을 5%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 공백이 빨리 메워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 사계절 돔스키장 조성, 반스타인 휴양 콘도미니엄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유와 상위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2016년 이후에 도시가스 공급 권역 지정을 검토하였던 것을 제가 2007년도 재선거 때 공약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추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스케줄에 비하면 10년 정도를 앞당겨서 시작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 시작 당시 주식회사 예스코와 MOU를 체결한 뒤 2010년에는 청평면에 처음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고 2011년도는 공급사에서 MOU 체결 시 약속한 가평 구간에 대해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셨고 저도 또 예스코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약속 이행을 하도록 권유하여 이제 올 연말이면 가평읍까지 본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7억과 도비 13억까지 지원받으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원래 계획이 연말까지 본관 공사는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가평읍 주민들이 비용이 싼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동스키장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가 1년 동안 4차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지만 금년 7월 조건부로 가결돼서 현재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착공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 사업은 에머슨 퍼시픽 그룹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환경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승인을 유보함으로써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유보한 이유는 양평의 한화 콘도와 같은 사업 내용으로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평의 사업이 정당성 인정되지만 지금은 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이미지 국회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의무제로 가면은 아마 승인을 해주기로 이렇게 한 거입니다. 내년 1월 되면 바로 승인을 해주기로 그렇게 보도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성 콘도미니엄 건설 사업 및 반스타인 주요 콘도미니엄 사업은 사업 신청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2, 3년 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 국면에 처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이 민자유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민자 사업자들에게 시과소장을 통해서 독려하고 또 저도 독려를 해서 가능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보양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의 2012년도 예산은 9.6%의 증가를 가져와서 저희 국외적 공직자들 그리고 저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에 의해서 예산 증가율을 5%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 공백이 빨리 메워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지방자치실에 맞는 가평 군수가 갖고 있는 트렌드, 나는 가평 군수로서 가평 국민들한테 5년 6개월 동안, 민선 5년 6개월 동안 나는 이런 것을 자신있게 일했습니다라는 그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저는 우선 우리 가평군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규제 탄만하고 우리는 이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가평을 발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발상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그 규제로 인해서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이 이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서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취임하면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제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노력한 끝에 에코피아 가평이라고 하는 군정 비전과 마스터 플랜, 그렇게 하면서 추진한 사업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저희 공약으로 시작돼서 또 추진도 지금 되고 있어서 그걸 제가 자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고, 도시가스는 공급 번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격지나 오지는 또 아니면 그 농촌 마을들은 천상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면은 이게 혜택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했는데 올해만 690가구 보급한 것으로 기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합산해서 1000가구 정도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도심에서 벗어난 그런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과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설악면에는 서울 서부교육구청과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그 학생들을 지금 설악면에 체험학습차 보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인프라가 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광을 체험관광하고 또 체험학습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5가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가평군에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 진료비 지원이나 경로당 활성화 같은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지만 제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의되는 것은 그 에코피아 가평이라는 타이틀, 앞에 가평군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에만 동의가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행정의 틀 속에서 고민해야 될 성질의 것이다. 근데 작년 4월 4일 날 제가 군정 질의를 했을 때, 그 이유는 예스코 주식회사에서 2017년까지 도시가스를 가평군 권역에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또 군정 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가평군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이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 의회와 주민들이 나서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군정 질의를 통해서 4번의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예스코를 방문하고 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를 방문했더니 도지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 가평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지사실에서 예스코 사장한테 2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결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공약하셨고 또 자랑거리라고 하신 그러면 이후에 서랑면이나 상하면 북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부인한 게 아니고요. 자랑하라고 하다 보니까 2016년 이후에 권역 지정을 한 다음에나 또 도시가스 공급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사실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하는 게 자랑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안 돼서 제가 예스코 사장을 작년 정확한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7, 8월경에 당시에 사장을 했던 그 최경문 씨가 부회장으로 승진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사장 부회장하고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신현배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하신 그런 성과와 저희 노력이 함께 어우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그걸 갖다 이제 뭐 전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서로 소통하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평군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수님께서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또 모르지만은 몸도 불편하시고 안 좋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큰 그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정 부분 군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도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군수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통 크게 한번 그분들하고 좀 가평군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거를 같이 주제를 던져놓고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드리면 민선호기 임기 초에 사실은 좀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좋다고 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에코페 13시 가평 건설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 했던 말씀 될 수 없는 게 에코페 13면 가평시 건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뭐 다 제껴놓고라도 집이 있어야지 에코페 13면 가평이 건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아파트 허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에코페 13면 가평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인구 13만 에코페 가평시는 그 토대를 마련한 거지 제 임기 중에 민선호기 임기 중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당연히 우리 가평군이 앞으로 그 주변 경관에 맞게 에코피아적인 멋진 시로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소득 있고 행복감 느끼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빠른 시일 내에 물적인 팽창을 가져온다고 주민의 행복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현배 의원님께서도 지금 기존에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걸 먼저 우선시하자 이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과 아파트 문제는 지금 청평에 새로 아파트라고 저희가 인간하게 게 있는데 물론 올해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또 그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는 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건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경관이 좋은데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07년 이후로 신규로 인간화 골프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많은 요구들이 있었지만 그런 도심 이외의 부분들을 원활하게 개발하는 것들을 막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도심 내부의 예. 아파트 신청도 예. 우리 가평군이 지금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그럼 왜 그러신지 한번 이유를 좀 주시죠.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살률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평은 일거리,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면 가장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받고 지역 일거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자살률도 떨어지고 또 군수님이 추구하는 에코페 가평도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편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가평군을 이끌고 계시는 가평 군수님의 어떤 그 철학인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아심과 의문심이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시는데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예. 내가 예. 어느 다른 군수에 비해서 예. 말만 없애고 실천을 하는 그런 군수라고 그렇게 지금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군수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군수님이 민선 5년 6개월 동안 나는 진짜 가평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말씀 5개 주셨죠. 제가 외람된 말씀이면 저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요? 군수님? 지금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군수님께서 답변 주시는 말씀이 진솔하고 좀 지역 주민들한테 진짜 앞으로는 가평 군민을 위해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짜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뭐 늘 말씀하시는 그 패턴으로다가 톤으로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게 길어지는 겁니다. 군수에 대한 평가가 신영배 의원만 군수에 대한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럼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지금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군수님. 지금 군수님께서 그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고, 신현배 본 의원의 생각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평 군민들, 가평 국민들의 의견을 읽는. 그러면 군수님께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시스템의 문제를 많이 이제 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해 드리면, 지금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써니 아파트 도로라든가, 뭐 지금 그 영어순도 앞에 있는 뭐 3- 무슨 도로라든가, 지금 군수님이 보시지만, 그 우체국 앞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무슨 건물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과연 군수님의 땅이라 그러면,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군정지 때 업무 보고 때 그렇게 숫자를 말씀드려서 그것이 일반 재산이나 공인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행정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다 반듯한 건물을 줘서 1, 2, 3리 마을회관을 주고 아니면 뭐 해병대 사무실을 주든지 아니 사회단체 사무실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런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슨 입장을 한번 주시죠. 전철 일반 전도설 청량리 용산 가는 거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장님들에 다 전화 드렸고 시장들한테 전화 줬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 왜? 경추선 라인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에 상봉에 떨궈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 아니냐. 저는 최소한 청량리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화시키던 지상으로다 복합선 깔아도 8천억이면 된다. 8천억. 8천억이 국가에서는 돈입니까 이거?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에 사람들이 가평을 올라오면 2번, 3번 갈아타는 거에 대한 이 불편을 감내면서 가평을 올라오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 주민에서 어떤 이게 모렴치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께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후에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중심을 잡고 또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군수님과 그 일반 전동차 청량리 용산 간을 싸움을 준비할 겁니까? 같이 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군정지를 마치겠습니다. 거기다 답변 주시죠. 저희가 주민들을 동원할 때는
그 주민들이 흘리는 땀의 대가가 어느 정도 얘기를 될 때 주민들도 동원하고 비용도 써가면서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과 남양주시는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춘천은 춘천대로 별도의 현안 사업이 착도청과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공조할 입장이 못 됩니다. 시민의원님께서 의장님들, 그 지역의 의장님들과 논의를 해보셨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집행부를 통해서 파악한 거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네가 손해를 보면서 지금 현안이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걸 포기해가면서 지금 그 중요 시정 현안도 아닌 이 사업에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와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찾아가고 건의하고 하는 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다수 동원돼서 불편을 겪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군정 현안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군정 질의해주신 신현배 의원님과 또 장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이렇게 경청해주신 이병재 의원님과 의원님,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또 덕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제 임기 중에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고 제 임기 결정은 국민들과 또 지금 이 경우에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이걸 흔들어내면서 저를 어렵게 하는 게 과연 군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부족한 거 의원님들께서 보충해 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함께 국민들을 위한 그런 민선 오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